여자분이 자녀를 데려가지 않았고 양육비를 안 줬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과태료 신청을 했고 그 과태료 신청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어요. 근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치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취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는 이혼한 다음에 재산분할 못 받았으니까 양육비를 못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남편이 지금 현재 일을 그만뒀어요. 혹은 현재 소득이 없어요. 양육비 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양육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 때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부모 일방이 혹은 부모 쌍방이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는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최소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 금액으로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도박을 하거나 혹은 기타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회생까지 들어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개인회생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그 변제금을 산정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준 다음에 난 돈이 없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것이죠. 개인회생에 들어가더라도 양육비 금액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양육비 금액이 깎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회생에 들어가서 양육비 금액이 좀 깎였다. 근데 개인회생 뭐 평생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회생 끝나고 나면 분명히 소득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양육비 지급 명령 했는데 돈 없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결정을 받으면요. 우리가 양육비를 얼마를 주라 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대한 강제 집행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평생 돈이 없다? 사실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문을 받으세요. 그러고 상대방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시작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편분의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소송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 압류해서 경매에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돈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간접적으로 이행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법원에서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행명령 청구. 이행명령 청구하면 법원이 남편 불러요. 돈 왜 안 줍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래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접강제 방법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치, 인신을 구속시킨다는 얘기예요. 감치 명령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도 할 수 있고 출국금지 뭐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지금 당장 강제 집행을 못하더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과태료를 500만 원을 맞았어요. 근데도 돈을 안 줘요. 그럼 과태료 신청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처분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번에는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법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그럼 수임받으신 사건 중에 이런 실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신청을 첫 번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숨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혼을 할 때 이제 여자분이 자녀를 데려가지 않았고 여자분이 양육비를 안 줬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과태료 신청을 했고 그 과태료 신청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어요. 근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치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취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는 이혼한 다음에 재산분할 못 받았으니까 양육비를 못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소송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고 재산분할은 이미 줄 게 없이 끝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줘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통해서 다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또 안 주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분은 재혼을 해서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 동상 강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소위 얘기해서 물건에 딱지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한테도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는 우리 법원이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오랫동안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멸시효가 다른 일반적인 채권들은 뭐 짧으면 3년, 길게는 뭐 10년 이렇게 가는데, 양육비 채권은 소멸시효의 개념이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놓은 최근의 판례고요. 그랬다는 얘기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양육비 이거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입장이에요. 이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남편이 양육비 안 줄 것 같아서 양육권 못 가져가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법원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 양육비 때문에 아이 포기하는 거 그러지 마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혼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